자, 그다음에 대표 유형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언어 추리 같은 경우 이제 추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제가 GSAT 중에서는 추리와 시각적 사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볼 건데요. 일단 언어 추리는 명제하고 조건 추리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제 같은 경우에는 뭐 P이면 Q이다 이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삼성에서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정원 명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그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조건 추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들을 보고 퀴즈 풀어내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문제 풀이에 조금 스킬이 있는 그런 문제를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단어 유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렇게 단어 쌍이랑 동일한 관계 만들어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계 만들어 보는 거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뭐 사자성어가 나오기도 한다. 뭐 그런 거고요.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 혹은 일렬 나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박스형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9칸짜리고요. 일렬 나열형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 있잖아요. 이런 유형이 일렬 나열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고 도식 추리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림 그려가지고 뭐 거기 이제 문자들을 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암호가 뭔지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 딱 한 가지 유형이고 거기 딸려 있는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되고요. 논리 추론 마찬가지로 논리적 판단하는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은 뭐 이런 거 묻는 거고요. 주장에 대한 반박 뭐라고 주장하는데 그 반박이 뭐냐 그런 걸 묻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거요. 이런 걸 딱 보면은 두 줄이에요. 근데 두 줄로 사람을 죽여놔요. 읽고 있으면은 이상하다. 한국 사람이랑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답을 답이라고 얘기해 주면은 그게 답이구나 하시는데 또 나중에 답이 아닌 거는 왜 아니지? 라는 또 거대한 의문이 들어요. 심지어 이걸 가지고 답이 몇 번입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근데 본인이 만약에 답을 1번이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1번은 왜 안 되지?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또 해설을 좀 여기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해설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답이 답인 이유를 해서 그거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이 대표적인 유형이 이런 유형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P이면 Q이다. 뭐 아니면은 뭐 대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는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 이 문제들에 나오는 명제들이 조건 명제가 아닌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명제가 아닌 것도 있나요? 나는 명제라고 하면 항상 조건 명제만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삼성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조건 명제 아닌 게 많아요. 보면. 그럼 조건 명제 아닌 명제는 뭐예요? 되게 많아요. 뭐 선언 명제, 뭐 연언 명제, 뭐 이거는 여러분께서 뭐 모르셔도 됩니다만 하여튼 단어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정언 명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언 명제라는 게 진짜 힘든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좀 알아야 돼요. 정언 명제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개의 개념 간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 정언 명제라고 하는데 그 정언 명제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어떤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뭐 날 수 없다. 이러면 이건 뭐 정언 명제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건 명제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 이러면 난리 나요. 사람 중에 키 큰 사람이 있나? 그럼 키 안 큰 사람도 있나? 그러면 여기서 그럼 사람 중에 키가 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생각으로 풀어요. 해설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휴대전화는 편리하대요. 근데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하지 않은 것이 있대요. 두 개를 연결해보시면 1, 2, 3, 4번 중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괴로워요. 일단 연결도 잘 안 돼요. 가만히 있어보자. 휴대전화는 편리하다고? 그럼 이제 배운 걸 집어넣어보면 이걸 대우로 싹 바꿔봐요. 그럼 편리하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에요. 여기다 연결해봐요. 그래,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 편리하지 않은 건 휴대전화가 아니야. 그럼 플라스틱이면서 휴대전화가 아닌 게 있어. 라고 해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상하다.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머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답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쳐요. 근데 이게 과연 되나? 라고 생각해보면 나머지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이것도 힘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답을 2번이라고 했다고? 그래 2번이라고 답이 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돼? 설명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그냥 2번이니까 뭐 이래버려요.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명제가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정확히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익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림 그려서 익히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인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거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자, 휴대전화는 편리하다. 그려볼게요. 휴대전화는 편리하대요. 여기가 휴대전화고요. 여기가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하지 않은 게 있대요. 이건 어떻게 그리지? 그럼 이렇게 그려요.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럼 플라스틱 여기 있고요. 그 중에 편리하지 않은 게 있대요. 이거 어떻게 그리지? 근데 여기 편리하다로 잡았거든요. 그럼 편리하지 않은 걸 잡아야 되는데 좀 이상해. 근데 하여튼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잡아보죠. 그럼 이거를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편리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합쳐보라고 하면 못 합칩니다. 이거요. 왜냐하면 여기는 편리한 건 여기는 편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또 그럼 이걸 편리하지 않은 걸로 잡는다고 쳐서 휴대전화는 편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잡는다고 쳐요. 그럼 여기는 휴대전화를 이렇게 잡고 이걸 다시 그려서 편리하지 않은 것 여기다 편리하지 않은 거 이쪽에 잡아요. 편리하지 않은 걸 이렇게 잡아서 그럼 휴대전화는 편리하지 않은 게 아니니까 이 말이 이 말도 지금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이거랑 연결해서 보면은 플라스틱은 뭐 여기랑 겹쳐야 되니까 이건 플라스틱이 어디지? 이건가?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되고요. 이렇게 그림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이 중에서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 문장이 주는 정보를 편하자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더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중심이 없어요. 딱 중심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정보를 따로따로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합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방법, 중심을 잡아놓고 문제는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은 한 2500년 됐어요. 진짜로 2500년 됐어요. 고대 그리스 때부터 하던 거예요. 휴대전화가 있고 편리한 게 있고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전화하고 편리하고 플라스틱에 관한 상관관계를 딱 틀을 잡아줘요. 개념이 세 개잖아요. 세 개의 개념을 겹치게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쪽을 어디를 휴대전화로 잡는지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여기 휴대전화로 잡을게요. 이쪽을 편리한 걸로 잡을게요. 이쪽을 플라스틱으로 잡을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냐면 이 정보를 표시하기 좋은 틀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명제를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한눈에 이 두 개의 명제가 주는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보죠. 휴대전화는 편리하대요. 저 말은 다시 말하면 휴대전화 중에 편리하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휴대전화 중에 편리하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중에 편리하지 않은 부분, 이 두 부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없다는 건 빗금으로 지웁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정보고요. 두 번째 정보,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하지 않은 게 있대요. 자,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하지 않은 것을 따지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약간 금은땀처럼 돼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미 지워졌잖아요. 여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명제가 주는 정보는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1, 2, 3, 4번을 읽어보셨을 때 답이 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자, 한번 1번부터 볼까요? 1번. 모든 휴대전화는 플라스틱이다. 휴대전화 여기 있고 플라스틱 여기 있어요. 이 상황에서 보세요. 휴대전화가 전부 다 플라스틱인가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 두 개 영역은 없다. 이 영역은 확실하게 존재한다. 나머지 아무 표시가 안 된 영역은 이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모든 휴대전화는 플라스틱이다. 휴대전화가 전부 다 플라스틱이냐? 그럼 이렇게 반론할 수 있죠. 휴대전화 중에 플라스틱이 아닌 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옳고 그름 여부가 정해져요. 2번 봐요. 어떤 편리한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다. 편리한 것 중에 휴대전화가 아닌 게 있냐고 묻고 있어요. 편리한 것 중에 휴대전화가 아닌 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니다, 뭐 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2번은 답이 안 돼요. 4번을 먼저 볼게요. 모든 플라스틱이 편리할 수도 있다. 플라스틱이 전부 다 편리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플라스틱 중에선 편리하지 않은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플라스틱이 편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그렇지 않은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5번. 어떤 휴대전화는 플라스틱이다. 휴대전화 중에 플라스틱이 있냐? 여기 부분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 없어졌지만 이 부분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대전화 중에 플라스틱이 있다라는 말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냈다 답이 안 돼요. 3번 봐요.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한 말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말도 어려운데 이게 어떤 영역인지만 딱 정식줄 잡으시면 답을 낼 수 있거든요.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한 휴대전화가 어디예요?
플라스틱이면서 편리한 휴대전화 가운데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운데 영역이 어때요? 아무 표시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다. 3번이 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림 딱딱 3개 그려서 타닥 표시해서 풀면 딱 끝나요. 이건 연습되면 1분 안에 풀립니다. 근데 이걸 말로 풀려고 하잖아요. 되게 괴로워요, 이게.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원 3단 논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기도 해요. 이 정원 3단 논법은 근데 제가 웬만하면 잘 말씀을 깊게 드리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원 3단 논법이 얘기가 아닌데 정원 3단 논법처럼 푸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봐요. 여기에서 휴대전화 편리하다, 편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휴대전화 나오고 편리한 거 나오고 플라스틱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편리가 2번 나왔죠. 그 편리가 2번 나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편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정원 명제고 정원 3단 논법의 틀을 갖췄다면 이게 정원 3단 논법이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이제 나중에 혹시 공부하다 보면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정원 3단 논법의 틀을 갖추고 있다면 이 방법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정원 3단 논법의 틀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편리한 거 휴대전화 막 3번 나와요. 이럴 때는 이런 거 막 지우고 막 문제 풀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답이 3번이잖아요. 그럼 편리한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1번, 5번 중에 답이냐? 아니었잖아요. 답은 3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풀 때 괜히 어설픈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능동적으로 틀려요. 막 적극적으로 틀려요. 막 오케이 그래 이거 확실하게 아니네 해놓고는 근데 답을 보면 그게 아니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제는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막 그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되게 굳은 신념으로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제는 제가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다른 문제도 하나 볼까요? 진실거짓 문제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예요. 일단 좀 차근히 읽어볼까요? 규현, 민호, 수근, 재현, 지원, 호동. 저는 이 6명 이름만 봐도 이제 웃겨요.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름인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하여튼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임을 한대요. 아래 제시된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6명 중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래요. 이건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범인은 누구냐? 뭐 이런 걸 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개수를 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을 다 찾으래요. 그래서 약간 특이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를 보죠.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으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이 문제를 풀 때 2가지 방식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방식은요.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너무 간절하고 하다 보니 절실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방식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선택지를 때려 넣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번. 1번이 답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규현이 참이고 나머지 싹 다 거짓이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규현이 거짓이고 나머지가 싹 다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딱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립을 하는가. 그죠? 그럼 보면은 여기서 수근님이 거짓말하고 있대요. 보세요. 수근이 지금 진실을 말하는데 거짓말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거짓말하는 사실이 맞죠. 두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뿐이래요. 이게 지금 T라고 돼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인 거 맞죠? 그러니까 T가 맞죠. 세 번째, 재현이하고 지금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대요. 재현이는 여기 있고 지원이는 여기 있는데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얘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재현, 호동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호동 진실을 말하니까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지원, 규현이하고 수근이는 모두 거짓말하고 있어. 규현이하고 수근이는 둘 다 거짓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한 사람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거짓말한다고 얘기했으면 이 말이 틀려야 돼요. 근데 맞다고 돼 있잖아요. 뭔가 모순이 생겼어요. 그럼 1번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서 5번을 그냥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민호, 수근이 거짓말하는 경우 그럼 민호 여기 있죠? 수근 여기 있죠? 나머지 TTT 쫙 해가지고 그냥 여기 쫙 맞춰보고 이렇게 하는 거 절대 나쁜 방식 아니에요. 이 방식도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볼게요. 이제 좀 알고 푸는 방식인데 여기서 가만 보면 얘네들의 말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규현, 수근이가 거짓말하고 있어. 민호,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명이야. 수근, 재현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지원이도 진실을 말하고 있어. 재현, 호동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지원, 규현이 거짓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근이도 거짓말하고 있어. 호동, 지원이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결정적으로 보냐면요. 보통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을 결정적인 힌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누군가 말하길 누군가 거짓말한다고 하면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쳤을 때 A하고 B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분명히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한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는 상황이 돼요. 그죠? A는 진실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모르죠? 근데 A가 진실이라면 B는 무조건 거짓말한 게 되죠. 반대로 A가 거짓말한다고 쳐요?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A가 거짓말한다고 쳐요. 그럼 B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니까 B는 진실을 말한 게 돼요. 그럼 A하고 B는 진실, 거짓을 하나씩 무조건 나눠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근하고 이 말을 한 규현이 진실, 거짓을 나눠 갖게 되고요. 여기서는 지원하고 호동이 진실, 거짓을 나눠 갖게 돼요. 그죠? 근데 이 방법 중에서 이 수근의 이 말, 수근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이 말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 나머지 사람 중에 규현하고 수근을 동시에 언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여기죠. 지원. 그럼 여기 보여요. 규현이가 거짓말하고 수근이가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규현이가 수근을 거짓말한다고 하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거짓말하는 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원의 말, 이 거짓말이라는 게 딱 정해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들은 연쇄적으로 풀려요. 얘 거짓말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가 거짓말한다고 말한 이거는 진실이 되는 거고 이게 진실이 되기 때문에 호동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재현은 또 진실이 되는 거고 호동이 진실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현이하고 지원이가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지원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하는 게 되겠죠? 연쇄적으로 풀려요. 여기서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한 명이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벌써 두 명이 나왔잖아요. 너도 거짓말하는 거죠? 수근이가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수근이는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게 맞네요. 진실을 말하는 거겠죠? 수근이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이 맞았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 세 명이잖아요. 민호, 수근, 지원.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때려 넣어서 아까 민호, 수근, 지원이 거짓말한다고 쫙 해가지고 서로 간에 뭔가 모순되는 관계를 찾는 거. 이것도 방법일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알고 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진실, 거짓 문제는 이게 핵심적이진 않아요. 핵심적이진 않은데 요것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를 알면 아주 많은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푸는 방식 이것만 있는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 방식과 제가 문제를 푸는 방식 한번 비교해 보셔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